안녕하세요. 예. 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말한다. 민주당 역전 토크.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진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잘 해봐라 라고 쓴소리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 민주당이 왜 서울 광장에서 그런 운동을 펼치고 천막 당사를 열고 있어야만 하는지 국민 여러분들과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직접 묻고 답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우리 민주당 지도부들께서 직접 물어보시면 저희는 답하고 그러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꽤 많이 오셨어요. 네, 요즘 너무 그 국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느라 하얀 머리가 더 돋보이시는 김한길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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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저희 원내대표이십니다. 전병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경민 최고위원님 오셨고요. 우원식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양승조 최고위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유일한 여성이신 박혜자 최고위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의 핵심 브레인이시죠? 정책의장 맡고 계신 장병환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국민 홍보단을 이끌고 있는 국민 홍보단장 우상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온 국민 복습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들의 진실을 좀 더 빠르게 전달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순서를 뛰어넘었네요. 일단 간단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주당의 지도부 분들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먼저 당대표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가 가시려고 이곳에 오신 분들, 또 끝내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 나라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국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 내용이 줄여서 말하면 뭐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몇 달 동안에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들이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대단히 큰 국기문란 사건인데 이러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던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는 일, 이거 전에는 없었던 일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의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불법 공개해서 나라 전체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일도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남북회담 정상회의록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불법적으로 대선 과정에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활용됐다는 것,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들을 축소, 은폐한 것도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들이 한꺼번에 다 터졌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께 알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국회에서 그 일을 해보려고 우리가 참으로 힘겹게 인내하면서 여당과 함께 풀어보려고 국정조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당과 청와대는 가능하면 이 사실을 가리려고 하고 덮고 가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서 국정조사에 사실상 응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증인들조차 국회에 부르는 것을 새누리당이 회피하는 것을 보고 국정조사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제 날짜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휴가 운운하면서 새누리당 국정조사위원들이 서울을 떠났다는 얘기 듣고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해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다시 세우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민주주의 다시 회복하고 국가정보원 제대로 개혁해 내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늘 경청해서 듣고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뜻 받들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내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전병헌입니다. 온 국민이 사실은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다 장마철 피해가 있어서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역은 휴가를 떠나는 우리 휴가객들이 지금 많이 몰리는 시간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나와서 작고 크고 작은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휴가라는 것은 몸도 마음도 좀 편히 이렇게 쉬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휴가 시간의 현실은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라고 엄청난 예산을, 즉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선거에 개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민의를 왜곡하고 교란시키는 데 이용하는 커다란 국기문란 사건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밝혀내자. 왜냐하면은 밝혀서 복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방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밝혀내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조사 45일간 하기로 해놓고 지금 30일간을 이러저러한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3번이나 파행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일주일 동안은 휴가 간다고 또 파행을 해버렸고 해서 불과 이제 남은 시간이 15일도 안 10일 정도 남아있는 그런 그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하고 또 국회에서 의석수는 모자라고 힘이 딸려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그 하소연을 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 힘과 여론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좀 정신 차리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개혁하는데 국민들의 역할이 또 힘이 모아질 때만 새누리당이 정신 차리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고 앉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은요,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자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온 국민 복습 시간이라는 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작년 2012년 12월 11일 이후에 벌써 한 7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작은 부분들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잊어버리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온 국민이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수시로 틀어드리고 싶지만 그게 현실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국정원이 어떤 사건으로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자리에 와 있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2년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안천하의 폭로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며 대대적인 선거 개입을 해왔던 것이다. 미처 지우지 못하고 남아있는 댓글 중 국정원법 위반 글은 1970회, 선거법 위반 글은 73회나 된다. 70여 명의 국정원 조직은 무엇을 위하여, 원세훈 국정원장은 누구를 위하여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인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원동 국정원 국장은 경찰의 증거인멸, 수사방해,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 2012년 12월 16일 토론이 끝나고 밤 11시 경찰은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2013년 6월 18일 검찰 발표에 의해 이 모든 사실들이 발각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에 대해 업무보고, 협의 지도 등 원칙적 수사 지휘 행위를 한다. 결국 두 사람의 버티기와 외압에 원세훈과 김용판은 불구속 기소되기에 이른다. 정권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팔아버린 남재준 국정원장. 2012년 12월 10일 권영세 캠프 종합상황실장은 비상시 NLL 대화록을 까겠다고 발언한다. 12월 14일 박빙의 대선 5일 전 부산 유세에서 김무성 캠프 총괄본부장은 박근혜 후보를 옆에 두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수많은 관중 앞에서 불법적으로 발표한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파탄났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60%의 진실. 국민들은 알고 싶다. 2012년 8월 이명박과 박근혜의 백분회동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방주 아래 범죄자는 활보하고 증거는 사라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언론에겐 재갈을 물리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중고생의 시국선언, 아이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엄마들의 시국선언, 이명박과 원세훈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역사학자의 시국선언, 그 외 대학생,
교수, 의사, 예술인, 해외 동포 등 국민의 분노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검은 합작, 국정원 정치공작.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정치공작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혁신돼야 한다. 무너진 국가기관과 법체계를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무소의 불처럼 거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네, 갈 길이 바쁘신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그 동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국정원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가 안보를 지켜야만 하는 국정원이 정권 안보를 위해서 모든 대부분의 중요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했으며, 그리고 경찰은 당시 서울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허위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고, 이후로도 경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은폐했고요. 결국 또 국정원이 마지막에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방해할 의도로 NLL에 관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또다시 대선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어느 정도는 다 인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결국은 당사를 서울 광장에까지 열어야만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말문을 트기 위해서 제가 먼저 당대표께 많은 분들이 SNS 상으로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을 먼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 네. 1210원. 그럴까요? 네. 차량번 5번 열차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금 당대표께서 두 대표님보다 최고위원들을 통해서도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요. 일단 그러면 먼저 지금 저희 그 당의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시기도 하고요. 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몇 개월 동안 계속해 오셨던 신경민 최고위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네. 도대체 왜 민주당이 원내 병행투쟁을 선언하면서까지 서울 광장에서 이 건과 관련한 국민운동을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 민생은 어디 갔냐 이렇게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나오려고 그랬죠. 안 나올 수 있으면 안 나오는 것이 아마 맞을 텐데요. 안 나올 수가 없게 외통수 하시잖아요. 외통수로 몰고
여당과 여당의 배후 세력이 몰고 왔습니다.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 건 3월에 합의를 했고요.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7월 2일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국정조사를 더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감수하고 여기 지금 사회 보고 있는 진선미 의원 같은 이들을 제척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45일 중에 지금 한 달이 넘어가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딱 이틀 했습니다. 딱 이틀 하고 이제 또 파행으로 가고 파행도 수없이 많은 지뢰밭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도저히 이런 파행을 끌고 가서는 45일이 끝날 때까지 며칠이나 더 회의를 할 수 있을지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기로에 서고 휴가를 간다고 그러는 데는 기가 탁 막혔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국민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이 국기문란의 도가 이제 너무 지나친 거죠. 이 국기문란의 도는 정말로 상상을 넘어서는 국기문란의 상태까지 왔고요.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령 국정조사를 의결에 돌렸는데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 각각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9명 중에서 찬성표를 던진 분은 딱 3분이고요. 6명이 반대 내지는 기권 내지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간사라는 사람, 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장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간사가 있어야 협의를 하는데 간사가 바로 해외 유람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박 4일 후에 돌아와서 연락도 잘 되지 않는, 거기다가 제1성이 진선미, 김현 두 의원은 피고발자이기 때문에 재척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며칠 끌고요. 뭐 매사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 비공개 가지고 또 한참 투닥거리다가 저희들이 또 1시간이라도 해야 된다는 당 내외의 열망이 있어가지고 원래 국정조사는 공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적 비공개가 돼버린 거죠. 1시간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증인 가지고 붙어서 이 3번째 지뢰밭과 장애물은 도저히 저희들이 넘어갈 수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고요. 이 3번째 장애물의 주된 사람은 바로 이 국정조사의 제목에 해당하는 원세훈, 김용판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원판이라고 부르죠. 원판에서 딱 걸렸습니다.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세훈, 김용판이 없는, 원판이 없는 국정조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안고 빠진 찐빵이고 뭐 꿀 빠진 호떡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건 진짜 원판이 빠진 필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네, 앞으로 이제 마지막 열흘 남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 국정조사가 지금 상황에서 이 열흘 동안에 뭐를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고 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열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1차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카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서도 국정조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특단의 대책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저희들 책임은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그 배후 세력의 책임이고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천막에 앉아서 땀 흘리고 있냐라고 저희들한테 나무라는 사람들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언론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신경민 최고위원께서 질문을 간단하게 사실 뭐 간단한 건 아니죠. 거의 뭐 원론 수준으로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사건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것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장기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받고 또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힘차게 선명하게 그리고 재밌게 나름 재미있게 그렇게 전달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지금 휴가도 가셔야 되고 일도 바쁘셔서 가시는 길에 그래도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 여러분? 네, 조금 더 씩씩하고 선명하고 가급적 재미있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홍보단장님께 제가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대신 질문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본인의 느낌과 그리고 정말 이게 왜 심각하고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단장님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30일 정도 됐습니다. 전국을 다닌 지. 그래서 지도부는 국정조사의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한 20여 명 되는 초재선 의원들이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해운대, 그리고 사흘 전에는 강릉 경포대, 그리고 속초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혹시 사심이 있으셨던 네,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휴가 갔다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내에 없는 것 같고 해외 해수욕장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다녀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이 저희 당 주 지지 기반이고 또 영남이 주로 새누리당 주 지지 기반이어서 굉장히 긴장해서 다녔습니다만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건 잘못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 지지자 할 거 없이 다 대체로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새누리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다 지난 일인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 네. 이제 끝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정도의 반응으로 이제 좀 재밌게 나오시는 것 같고 대체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제대로 개혁하고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는데 민주당이 하는 척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제일 많았죠. 네. 제가 보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정말 우리들의 주된 손님이시죠. 여기 와 계신 시민 여러분들 중에 정말 민주당한테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런 궁금한 거나 질책하실 거나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어느 분부터 네. 14시 35분 부산으로 가는 예, 안녕하십니까. 둥구에 사는 유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시민과 함께 소통하시고자 이렇게 역전 토크를 만들어주신 지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승조 의원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비판 여론으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양승조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님을 또 여러 지도분들 또 여러 의원님들이 단 한 번도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후보도 승복을 하셨고요. 다만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만 어떤 대선 불법 개입에는 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헌정 유린행위, 국정 파괴행위, 또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우리 문명국가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또 나가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 결과를 은폐했습니다. 이런 그 경찰청이 수사 결과 은폐 축소에 대해서도 절대로 승복할 수 없는 거죠. 또 나중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공개했거든요. 이런 국정 그 비정상적 운영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절대로 승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합니다. 먼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자. 또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 국기 문란에 대해서 조매도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은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도 아주 중요한 얘기죠. 또 나와서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라. 이런 4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로 결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충분한 보답이 되셨습니까? 네. 저는 약간 덧붙이자고 하면 사실 대선 불복이라는 그거는 새누리당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자꾸만 그럼 너네 대선 불복이야? 이렇게 자꾸 협박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한 분 또 모셔볼까요? 네. 어디서 오신지 확인. 네, 저는 저 뒤에 중림동에 사는 김영설입니다. 네.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역전 특구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정쟁만 있고 민생은 애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생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을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펴고 계시는 또 성과도 내고 있는 우리 우원식 최고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요즘 참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원 이 문제도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또 하나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걸핏하면 민생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속상해요. 근데 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저희가 김한길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최고위원들 지난 전당대회 때 5월 4일 끝나고서 바로 5월 10일 날 을지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양유업 사태가 있어서 소위 가불 관계가 우리 사회에 정말 민낯으로 드러났거든요. 우리가 경제민주화 이야기했습니다만 재벌들 소유구조 뭐 이런 얘기하니까 서민들 생활하고는 별로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아서 좀 먼 얘기 같았는데 그런 재벌들의 횡포가 갑의 횡포가 서민들의 생활 속에 드러나는 게 갑의 횡포 을의 눈물로 드러난 게 남양유업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지키기위원회를 만들어서 을지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5월 10일 날 시작됐습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 한 83일쯤 해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이런 문제가 한 120건쯤 됩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남양유업 사태에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정말 열심히 달라붙어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많은 전국에 있는 을들이 민주당이 진짜 이 문제 풀어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말에는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국정원 이런 대선에 개입한 사건까지 막 나니까 이 일 싸우지 않을 수 없잖아요. 민주주의 세우는 일, 민주주의 안 세우면 민생도 없어집니다. 소위 지금 새누리당이 민생하는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은 정말 6월 국회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를 저희 당에 붙들고 늘어져서 을지로위원회에서 농성하고 저하고 윤우덕 의원이 6일 동안 단식하고 이러면서 6개 법을 통과시켰고 그런 과정에 남양유업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을들이 민주당이 진짜 하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갖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그 을들이 민주당을 찾아와서 신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한 50여 건은 법률 상담을 다 끝내서 법률 상담팀의 이야기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고 좋은 것들을 만나서 책을 한 권 낼 만큼 그런 정도 성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 38건은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3일 동안 40여 차례 현장 방문을 했고요. 피해자도 찾아가고 또 회사도 찾아가고 필요하면 중재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결과로 한 40여 차례의 기자회견을 했고, 그동안 9차례에 걸치는 사례 발표를 하면서 이 업종별로 묶어서 사례 발표를 해서 30여 건의 그런 피해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건은 해결됐고, 해결된 건은 남양유업, CJ제일제당, 현대제철, 한국GM 이런 등등이 해결이 됐고, 또 나머지들은 협상에 붙어 있습니다. 요즘 아주 저희 을지로위원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대기업들, 소위 갑의 횡포를 부리는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 그 모 일간지에 을지로위원회 매뉴얼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업들 사이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데, 매뉴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담당 국회의원을 찾는다. 이건 기업의 매뉴얼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면 첫 번째 할 게 담당 국회의원을 찾는다. 을지로위원회는 책임위원제를 두고 실행은 실행은 책임위원 몫이다. 그래서 책임위원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공언한다. 협조하겠다. 그럼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피해자와 만나 요구사항을 듣는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와 민주당은 한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전폭적으로 수용한다. 왜 그러냐면 지지부진한 협상을 을지로위원회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합의 내용을 기자회견이나 상생협약으로 알린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대요. 네. 그러니 민주당 보고 민생을 안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허망한 소리입니까? 의원님 분위기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민주당이 민생을 손 놓고 있다. 이거는 기우의 말씀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를 위한 싸움을 열심히 하는 것을 희석시키고 또 마치 딴 데로 그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새누리당의 작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냐면요. 끊임없이 새누리당에서는 저희가 이 국정원 사건에 매달리니까 민생은 어디 갔냐? 민생을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그 바쁜 와중에 국정원 사건 쫓아다니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휴가도 가지 않고 우리야말로 민생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셨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도 을지로위원회 소속인데요. 국회의원 돼서 처음으로 즐거웠던 게 남양 대리점주 협회에서 저희들에게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참 감동이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시민 한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생과 민주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네, 말씀. 대한민국에서 80년대 학번에 공부한 사람이라. 죄송하지만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답답해가지고. 네. 글쎄요, 축구대표 선수 내보내가지고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연습은 잘하지 않았느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여기 가서 민생 잘한다. 좀 답답하고요. 내가 무슨 한나라당하고 게임이 꼭 을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메뉴에 따라 첫 번째 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좋은 참 규제를 가지고 3%를 가지고 졌는데 국민들한테 와가지고 다시 물어본다는 게 이게 왜 못하시는지를 좀 생각하고 좀 자숙하고 목숨을 걸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거를 봐도 여기를 봐도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건지 국정원 문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목숨을 내걸고라도 뭔가 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 답답해요. 지나가다가 정말 보면서 이게 민생보다 덜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민생이 그런 거지. 근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이것만 안 하고 민생도 한다. 그게 아니라 국정원 문제가 어떻게 풀 건지 아까도 들으니까는 외통수로 몰렸다며요. 누가 몰리게 해줬습니까? 게임을 잘하시면 외통수로 안 몰릴 거고 지금도 어떻게 해서 남은 시간 들어가서 보고 있다가 안 되면 또 뭐 날짜를 늘려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가겠다. 여기 보니까 무슨 박근혜 후보가 경찰 수사 발표 전 보고받은 흔적 이게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했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 하시다는 건지 나와가지고 들으면서 너무 답답해서 이 당대표께서 정말 나오셔서 이게 있는 동안 그리고 정말 여기서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어가서 다시 새누리당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뭘 만드시겠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날짜 들여가지고 하신다니 제가 볼 때 국정원이 그 편이고 모든 언론이 그 편인데 도대체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들과 협상을 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네. 네. 너무 답답하신 마음을 얘기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면 어느 분, 저희 자원에서 누군가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네. 네. 박혜자 의원. 저는 박혜자입니다. 광주가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 지역구의 분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민주당 그렇게 지난 대선 때도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너희 민주당 뭐하냐라는 질책 많이 듣습니다. 그래 저희도 정말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안 돼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해서 나온 것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뭡니까?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경제성장도 이루었다. 민주화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민주화 그냥 이루었습니까? 우리 앞서가신 세대분들께서 70년대, 80년대 정말 피와 땀으로 오늘의 민주주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민주주의가 여러분들 국정원에 의해서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독재하면은 군부 쿠데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축이 있었죠. 안기부에 의해서 국정의 공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공작이라는 말 우리 노상 70년대 80년대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저희 다 선진국으로 왔고 민주화도 이룬 것으로 우리 스스로 자부심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저희 국정원 사태를 보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저희 민주당 잘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밀어주셨지만 저희 민주당 정권교체 실패했고 또 그러나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저희 달게 받습니다. 그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루지 못한 거 정말 민주당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은 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민주주의는 또 하나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해결해야 되지만 민주주의도 또 하나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민주당 부족하더라도 힘을 주셔야 저희가 새누리당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정부에 대해서도 바른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그냥 드리면요. 많이 답답하셔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냥 나온 거 아니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도 12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요구인데 그래서 국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랬던 거죠. 국정조사 안 된다고 하는 걸 국정조사 하게 만들고 원내대표 그 협상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면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방해 특위를 만들어서 온갖 트집을 잡고 끝까지 결국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로 나온 겁니다. 그럼 나왔으면 이제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죠. 그거는 우리의 목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수단이죠. 우리의 목표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래서 그 책임자는 지금의 국정원장 해임이 필요하면 해임해야 될 테고요. 지난 국정원장 그 일을 가지고 구속시켜야 될 일이 있으면 구속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책임자 처벌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국정원을 개혁해서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런 정보기관으로서의 본래적 의미의 그런 정보기관으로 만들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사과가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목표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언론 아주 불리한 언론 환경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도 저버리지 않는 그 한 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시간상 일단 한 분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저는 여기 경부선인데 네. 사실 전라도 목포 사람입니다. 네. 마트 갔다 오는 길인데요. 먼저 이렇게 노력하신 점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그 국정원 계획이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목포 사람이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저도 나이가 쉬운 대신데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아까 뭐 총선 대선 실패한 거 반성한다 하셨는데 우리들이 술집에서는 반성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말아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신당이 나왔을 때 국민 대다수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정치 혐오증에 대해서는 극히 잘하신 것 같고 새로운 출범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뭐 모르겠어요.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민주당의 변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국정원으로 이런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계속된 정치적인 국민들의 실망을 좀 야합 그리고 실망감에 대한 정치적 현실에 대한 회피 그리고 비겁함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자기 자리 지키기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김한길 대표님이나 새로운 대표님들이 정말 자기 자신과 현실과 정치의 우리나라 미래를 본다고 생각하면 반성한다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정말 획기적인 계획이나 했을 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거지 정말 반성 많이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더 많은 노력 기울일 거고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다른 또 질문하실 분들이 계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용산에서 오는 김영남입니다. 우리 김 대표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도 좀 꼼꼼히 챙기시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애투쟁 시작을
NLA 전국 물타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대화로 문제와 NLA 포기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박혜자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물타기 논란은요, 여러분들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의 핵심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결국 그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원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그 문제를 국민들의 관심사 속에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NL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NNL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북방 한계선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던진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대단히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이미 다 60% 이상 NNL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심판을 믿습니다. 예, 조금 전에 목포에서 오신 분이 또 아픈 지적하고 가셨나요? 우리 광주 출신의 장병환 정책의장께서 그분 말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환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그 두 바퀴입니다. 한 바퀴는 민주주의로 굴러가고 한 바퀴는 민생으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라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리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국기문란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전 엄정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기강을 바로 서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우리 민주당이 몰두를 하면 새누리당에서는 민생은 팽개치고 우리 다른 쪽에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민생이라는 것이 진짜 민생이 아니라 사실은 호도된 민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때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사실상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거의 다 경제민주화는 됐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현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살리기라는 말씀은 사실은 대기업들과 수출 기업들에 의해서 과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경제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은데 수출 대기업들은 아직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내수가 엉망이고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기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 민주당은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자고 하고, 새누리당은 세금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각종 지원, 여러가지 세제적인 지원, 재정 지원, 이 모든 것을 대기업들을 통해서 다시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이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민생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신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시는 분들 국정원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치솟는 전세난을 바로잡고 해야만이 민주주의의 축도 우리가 건전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와 민생을 제대로 두 바퀴가 잘 균형되게 굴러가게 하는데 민주당이 양 어깨에 그 두 바퀴를 지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그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을 아끼고 지원해 주셨던 분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처절하게 저희 기득권을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혁신을 할 것은 해나가는 그런 새로운 민주당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네요. 여기 계신 분들 아직 다 못하신 말씀도 많으실 거고 돌직구를 날려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마음들을 저희가 짐작 못할 바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당대표께서 이 토크에 대한 느낌과 또 소회와 또 다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귀한 말씀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이 서울역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말씀 주신 분들이 말씀 주시고 또 아마 기차 시간 때문에 그렇겠죠. 다 가버리셨네요. 여기서 초록색 티 입으신 상당히 아픈 말씀 주신 분도 가버리신 것 같고 또 목포 분으로 경부선 타고 가야 된다고 하신 분도 벌써 가버리셨어요. 예, 지난 총선과 대선 국민이 차려준 밥상 우리가 걷어차버렸다. 많은 아픈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지난 5월 달에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리 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가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갖가지 국기문란 사건들이 다시 돌출한 겁니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도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게 주신 시민 여러분의 말씀 잘 경청했고요. 가슴에 새겨 놓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다 녹여서 우리가 늘 국민들께 실망드리지 않는 우리의 갈 길을 정해 가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역전 토크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국정원 개혁 끝까지 해내서 이루겠습니다. 네, 오늘 역전 토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이 상황들을 제대로 역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울역 내 안을 그 민주당 지도부 여러분들이 홍보물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모쪼록 바쁘시지만 잠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홍보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